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2주차 자동제어공학의 기초수학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복소 함수인데요. 여러분 교재 32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복소 함수란 몇 가지 좀 정의를 설명하고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첫 번째 복소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복소라는 것은 복소수를 말합니다. 복소수. 그래서 먼저 이 복소수란 정의를 내려보면은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구성된 수를 말한다. 자, 여기서 실수와 허수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 복소수를 책마다 조금 내용은 다른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교재에서는 복소수를 P로 나타내고 실수를 알파, 베타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실수와 허수를 구분하는 허수 단위 자, 알파 플러스 J 베타. 그래서 요 앞에 알파는 이 부분을 실수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베타 요거를 허수부라고 부릅니다. 허수부. 그리고 가운데에 J가 있습니다. J는 루트 마이너스 1을 나타내는데요. 자,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제곱.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요 말뜻은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값. 자,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은 없죠. 플러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숫자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허수라는 이 허수 단위의 개념에서는 J를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허수라는 것은 가상의 숫자를 말합니다. 가상의 숫자. 그래서 실수와 허수로 구성된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복소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복소수는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복소수와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구성된 복소수를 어느 곳에 나타내느냐 하면은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가로 세로로 된 좀 익숙한 좌표가 나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자, 가로축은 실수축입니다. 가로축은 실수축이고요. 세로축은 허수축이 됩니다. 물론 시작점은 제로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점 P가 있다 봅시다. 복소수 P가 있는데 자, 0점에서 P까지 선을 이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었고요. 여기서 P점에서 실수축으로 점선을 내리겠습니다. 자, 점선을 대략 수직으로 내렸을 때 직각이 되겠고요. 그리고 P점에서 허수축으로도요, 점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수직으로 내렸고요. 여기가 베타점, 여기가 알파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실수축과 복소수, 자, 복소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다르게 나타내 보면은 여기서 조금 뭐 두껍게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굵게 하고 자, 이렇게 화살표까지 나타냈습니다. 요거를 복소수 벡터죠. 사실은 벡터. 여러분들 이 벡터 P를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벡터 P는 자, 요걸 좀 설명할게요. 벡터 여러분 책에 보면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는데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벡터라는 것이 뭐냐? 벡터라는 것을 정의를 하면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말한다.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하고요. 이와 반대로 크기만 딸랑 갖는 물리량.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크기만 갖는 물리량을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스칼라라고 부른다. 크기만 가지면 스칼라고, 크기와 방향을 다 갖게 되면은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벡터로 표시했을 때 크기는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낸 요것을 크기라고 합니다.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요 값이 뭐다? P. 그러니까 P라는 것의 벡터의 크기입니다. 여기 크기고요. 가운데 실수축과 벡터 P 사이의 세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위삼각. 자,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빌린다면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방향이 될 것이고 크기는 말 그대로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복소수에서는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소수의 표현법이요. 4가지가 있습니다. 복소수의 표현법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P는 알파 플러스 J 베타. 그래서 요것이 요런 전체적으로 표현된 요 값을 요런 표현법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표현법을 직각좌표법이라고 부릅니다. 직각좌표법이라고 부른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만일에 직각좌표법이라 했을 때
직각좌표법일 때,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 좌표계가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0점이고요. 요 점이 한 A점이 있습니다. 3,4라는 점이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선을 한번 꺼 보겠습니다. 3의 자, 원점에서 먼저 긋고요. 그 다음에 좌표점에서 실수축으로 내렸고요. 그 다음에 허수축으로도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실수축으로는 여기까지는 3이 되고 허수축으로는 4가 되고요. 여기가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걸 조금 지웁시다. 너무 기니까.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직각 좌표로 나타내봐라 했을 때 A는 간단합니다. 3 플러스 J4가 돼요. 그러니까 실수축으로 3이고요. 플러스 허수축으로 4만큼 나타내는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다. 벡터, 뭐 직각좌표법으로 나타낸 복소수 다 뭐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복소수는 뭘 갖는다 그랬습니까? 크기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크기와 방향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자, 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크기. 자, 크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요쪽 높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크기는 우리 빅변의 길이니까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돼서요. 루트 25가 돼서 5가 됩니다. 세 번째.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삼각함수에서 탄젠트 세타, 그렇죠? 탄젠트 세타의 개념을 적용을 시켜보면은 탄젠트 세타, 자, 요 한 칸 밑에 적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얼마? 3분의 4가 되고요. 이제 세타는 아크탄젠트 3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을 계산기에 넣어 보면은 계산기에 있습니다. 53.13도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53.13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점, 자, 여기가 베타고요. 여기가 알파입니다.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표현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크기가 5가 되고, 그다음에 위상각, 요거를 위상각이라고도 하고요. 세타. 혹은 같은 말로는 편각이라고도 부릅니다.
평각. 그러면 여기서 알파, 자, 알파 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험 칠 때, 표시를 할 때에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을 나타낼 때는 탄젠트 세트는 3분의 4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뒤쪽에 나타나 있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자,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밑줄 건 요렇게 나타내면 되겠다. 그리고 그냥 참고로 자, 알파는 값이 얼마입니까? 알파는 여기에서 색깔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여기에 자, 알파는 P 값에 자, P는 요 길이죠. 이게 P입니다. 색깔이 조금 미안하네. 그러면은 P 값을 다시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P가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P가 되고요. 알파는 P 코사인 세타입니다. 알파는 P에다가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여기서 P가 얼마입니까? 5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가 지금 얼마입니까? 5분의 3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맞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됐으면 5가 날아가서 결국 알파는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P의 크기에 대해서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 자, P 값이 5. 자, 사인 세타는 자, 여기서 또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번 봅시다. 자,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하면 되고 사인 세타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5분의 4. 그래서 이게 5분의 4 날라가서 베타는 얼마? 4가 되겠죠. 자, 요렇게 나타낸 것을 지금 여기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로마 숫자 1, 2, 3과 같이 나타낸 것을 뭐라 그런다? 직교좌표식 혹은 직각좌표식이라고 부른다. 자, 두 번째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요. 극좌표식이 있습니다. 극좌표식 혹은 극좌표법이 있다. 똑같습니다. 극좌표식이나 극좌표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이 형식은 간단합니다. 형식은 크기에다가 위상. 자, A는 뭐다? 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평각. 그 다음에 위상각.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 표현했던 우리 3,4 방금 표현했던 3,4에 대해서 극좌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그대로 앞에서 했기 때문에 A라는 것은 크기가 5고요. 53.13도가 된다는 거죠. 다시 여기서
앞에서 직각 좌표표 3 플러스 J4는 3 플러스 J4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극좌표나 직각좌표는 형식이 이렇게 크기와 방향으로만 나타내면 된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평각 혹은 위상각을 나타낼 때는 자, 지금 여기 53.13은 플러스 53.13이죠. 그러면은 각은 평각이나 위상각을 방향을 정할 때 부호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냐,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기준은 플러스 실수축을 기준으로 한다. 플러스 실수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부러지면은, 자, 그림을 그렸을 때 위로 부러지면은 플러스 세타가 되고요. 밑으로 부러지면은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점 좌표가 3, 마이너스 4일 때 벡터를 직각좌표 그 다음에 격좌표로 나타내시오. 자,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서요. 뭐 1, 2, 3, 3이라 합시다. 3이고요. 자, 대략 이 지점이 마이너스 4라고 합시다. 그러면 선을 쭉 여기서 내리고요. 요 사이에 마이너스 4에서도 내립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원점에서 선을 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선을 긋어볼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원점에서 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밑으로 벌어지죠. 자, 플러스 실수축을 기준으로 위로 벌어지면은 플러스 세타고요. 밑으로 벌어지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럼 요 각이 얼마냐? 크기 자체만 보면 53.13입니다. 그죠? 53.13입니다. 53.13. 3분의 4죠. 탄젠트 3분의 4입니다. 실자, 방향을 따질 때, 여기가 세타죠. 세타는 아크 탄젠트 3분의 마이너스 4죠. 크기 자체만 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53.13도가 됩니다. 자, 3분의 마이너스 4인 이유는 뭐냐? 자, 여기서 3은요. 실수 V에 해당하고요. 마이너스 4는 헛수 V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크 탄젠트, 자, 이게 탄젠트 마이너스 1승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아크 탄젠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크 탄젠트 갈로 열고
실수부, 분의 헛수부 이렇게 하면은 위상각 혹은 평각이 나타난다. 평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좌표 형식은 각의 크기와 위상 혹은 평각의 형식으로 나타내면 된다. 그래서 직각좌표와 극좌표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시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안 나와 있네요. 여러분 교재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는 없지만은 요거를 삼각함수 표시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삼각함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A는 자, 뭐 형식 중요하죠. 형식은 A는 자, 크기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표시했던 그걸 이미 크기와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크기는 얼마였습니까? 자, A는 크기가 5였죠. 3대 4대 5니까 5에다가 코사인, 자, 코사인 세타인데,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있다 보고요. 여기가 3,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되고요. 자,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고요. 사인 세타, 이것은 탄젠트 세타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됩니다.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라고 적읍시다. 플러스 J.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다가 자, 코사인 세타 자체가 얼마입니까? 5분의 3이죠. 플러스 J. 자, 사인 세타는 지금 얼마입니까? 5분의 4.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5 다 날아가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표시하고 또 다르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 A는 똑같이 세타만 바꿔줄 건데요. 5에 코사인 53.13도 플러스 J 사인 53.13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래 하면은 대략 3 플러스 J4가 됩니다. 계산은 뭐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위에처럼 생각 표현해도 3 플러스 J4가 나오고 아래처럼 오리지널 삼각함수로 표현하면은 근사값 3 플러스 J4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수함수, 극좌표, 직각좌표, 그 다음에 뭡니까? 극좌표, 삼각함수 다 똑같은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표현법이 있는데요. 네 번째는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법, 뭐 지수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형식은 절대치 크기에다가 2의 j 세타, 2의 j 세타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자 크기가 조금 전에 얼마 있습니까? 5죠. 5고 2의 j 53.13도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로 나타낸 것은 전부 다 네 가지로 나타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표현이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요 총 네 가지를 정리를 하면은 A는 3 플러스 J4 5에 53.13 그 다음에 5에 4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전부 다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복소수는 직각좌표, 극좌표, 삼각함수, 지수함수. 자, 여기서 요 맨 앞에 거는 직각좌표, 극좌표, 삼각함수. 자, 네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직각좌표, 극좌표, 삼각함수, 지수함수 다 똑같다는 거죠. 표현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다.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이것도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 복소수를 직교좌표, 극좌표, 지수식으로 표현해라 라는 예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똑같다. 자, 그 다음에 복소수를 나타내는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13번 자,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에 자, 여기서 자, 복소수의 사칙연산인데 여기서 복소수의 덧셈 두 번째 뺄셈 자, 덧셈과 뺄셈 더하기 빼기 복소수의 자,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드셈 뺄셈 하고요.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한다. 그게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계산을 하라 이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책에 막 그대로 있으니까, 나 그대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 P가 있다. P가 있고요. D 마이너스 J3이 있고, Q가 있습니다. 5 플러스 J2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P 플러스 Q, P 마이너스 Q를 구하라 라고 했다. 그러면 P 플러스 Q다. P 플러스 Q니까 실수끼리는 2 플러스 5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줍니다. 2 플러스 5니까 7 마이너스 J 1이 되겠죠. 1은 뭐 굳이 표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그 다음에 실수끼리 표현된 것이 얼마다? 7이 되고요. 허수부는 2 마이너스 3 돼서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합이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자, 끼리끼리 계산합시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에다가 Q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래 됩니까? P에서 Q를 빼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P에서 Q를 빼니까 한 번 더 적어줄게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 번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2 마이너스 J 3 마이너스 Q가 5 플러스 J2 그러니까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J 3 마이너스 자, 뒤에 게 얼마입니까? 플러스 2죠. 따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J5가 되죠. 그래서 차도 뺄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뺄셈 같은 경우에도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칙연산 중 덧셈 뺄셈 했고요. 그리고 곱셈. 자, 곱셈을 계산을 할 때는 A1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A1에
A1의 크기, 그 다음에 세타 1, 그 다음에 B1이 있다고 합시다. B1은 자, 여기서 세타 2라고 하고요. 비타 1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할까요? A1, B1, 세타 1, 세타 2. 자, 그럽시다. 자, 곱셈일 때 요런 존재하여서 A1 곱하 B1. 자, 여기서 A1에다가 세타 1 곱하기 자, 요래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극좌표끼리 곱셈이 되는 셈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A1 곱하기 B1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무슨 뜻인고 하니까 극좌표끼리의 곱셈에서는 극좌표끼리 곱셈에서는 크기는 곱해주고요. 뒤에 있는 요 뭡니까? 위상각. 뒤에 있는 위상각이나 평각은 어떻게 한다? 더한다. 자, 이게 극좌표로 나타냈을 때 곱셈, 극좌표 곱셈에서 극좌표의 크기는 두 복소수의 크기는 곱하고 위상각 혹은 평각은 두 개 다 더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은 아까 위에서 예를 들은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P 동그라미 3이 되겠죠? P 곱하기 Q. 자, P가 아까 얼마였죠? 2 마이너스 J3 그 다음에 5 플러스 J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그대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2-J3 요거를 극좌표로 나타내 보면 2 마이너스 자, 계산기에서는요 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 마이너스 3i 여기에서 자, 요 값이 얼마냐면은 3.6입니다. 3.6의 위상각이 마이너스 56.3 곱하기 5 플러스 2i 5 플러스 2i가요 이렇게 나타내면은 5.38 5.38로 5.39가 되네요. 여기서 21.8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앞에 3.6 5.39 자, 3.6 곱하기 5.39
요 값이 얼마냐면요. 19.4. 여기서 자, 크기는 곱펜 했습니다. 19.40이고요. 그 다음에 위삼각. 위삼각은 56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56.3 플러스 21.8.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4.5가 됩니다. 마이너스 34.5 이렇게 계산이 된다. 곱셈에서는 그러니까 크기는 3.6하고 5.39 곱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이거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56.3도가 21.8 그래서 마이너스 34.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아니면 여기서 요 값을 직각좌표로 나타내 보면은 요걸 19.4에다가 마이너스 34.5 자 시프트 뭐죠? 그럼 15.9 얼마나 9899 15.99 15.99에서 마이너스 988 15.99에다가 마이너스 10.988이 되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나눗셈에 대해서도 같은 형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누기에 대해서 복소수의 나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누기는 자, 나눗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A1을 여기에 크기가 A1이고요. 위성각이 세타1 그리고 B1이 B1 세타 2 이렇게 될 때에 여기서 A1 나누기 B1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자, 극좌표끼리 나눗셈은 이렇게 되고요. 크기끼리는 일단 나눕니다. 그래서 B1 A1 자 이렇게 되고요. 뭐 굳이 이 표시를 한다면 위삼각은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크기는요, 나누기를 하고, 위삼각은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된다. 크기는 나누고 위삼각은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P 마이너스 J3 있었고요. Q가 5 플러스 J2가 있는데, 여기에서 P 나누기 Q, 자, 이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Q분의 P가 되겠죠. 그래서 P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기에서 5 플러스 J2 2 마이너스 J3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P 값이 극좌표로 하면은 물론 계산기에서 요걸 그대로 눌려주면 됩니다. 자, 참고로 제가 계산기에서 입력할 때는 어떤 거가 되느냐면은 5 플러스 2i, 자, 계산기는 j가 없고요, i가 있습니다. 2 마이너스 3i. 자, 요거는 계산기 입력할 때 그렇습니다. 자, 계산기 입력할 때는 i가 뒤로 와야 돼요. 복소수 연산자, 복소수를 표시하는 연산자가 뒤로 와야 돼요. 앞쪽으로 가면은 에러가 뜹니다. 책에는 문제를 풀 때는 I 대신에 J를 쓰고요. 실제 계산기 입력할 때는 J가 없고 I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허수부가 연산자 앞에 항상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에러가 떠요. 자, 그 점을 여러분이 아시고, 자, 계산기에서 요 그대로 눌러주면 스스로 값이 계산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예를 돕는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5 플러스 J2 여기에다가 이런 걸 풀 때는 5 마이너스 J2 그리고 5 마이너스 J2 뭐 계산을 하면은 5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여기에 4 마이너스 J 19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대략 0. 한번 더 합시다. 여기서 25, 29가 그죠? 29분의 4 마이너스 J 29분의 19. 자, 요거를 분수를 소수로 바꾸면 대략적으로 0.138 마이너스 J 0.6555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있고요. 극좌표를 가지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극좌표. 극좌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자, 극좌표로 설명하면 P 나누기 Q. 조금 전에 P가 여기 P는 3.6에 마이너스 56.3이고요. Q 값이 5.4에 21.8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크기끼리는 나눠주고요. 5.4분의 3.6 위성각은 위에서 아래를 빼준다. 그래서 마이너스 56.3 빼기 21.8 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3.6 나누기 5.4 하면은 0.667이 되고요. 위성각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78.1. 자, 이래 됩니다. 이렇게 극좌표로 나타나고요. 이거를 직각좌표.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로 나타내 볼게요. 0.667에다가 코사인 마이너스 78.1도 플러스 J 사인 마이너스 78.1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0.138 마이너스 J 0.653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소수점의 차이는 있지만 열의 프로도 오차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극좌표로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는 크기는 나누고 위상각은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복소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사칙연산,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간만에 계산을 하니까 정신이 없죠. 뭐 숫자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이 내용들이 조금 머리가 많이 아플지는 않을 것 같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뭐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36페이지에 보면은 복소 함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서서히 조금씩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처음에 복소 함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설명했던 것이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는 어떤 개념이다? 실수와 허수를 갖고 있는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구성된 수를 복소수라고 하고요. 이 실수와 허수부의 합일 때 실수부 플러스 J 그 다음에 뒤에 쪽에 붙은 것이 허수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소수를
좌표계에서는 벡터로 나타내는데 벡터로 복소수를 벡터로 나타내는 네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직교 좌표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가 있었고 삼각함수형이 있었고 지수함수형이 있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복소수 사칙견상 덧셈과 뺄셈은 말 그대로 끼리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실수부끼리 덧셈과 뺄셈을 하고 그리고 허수부끼리 덧셈이나 혹은 뺄셈을 계산을 그대로 하면 되겠고요. 대신에 곱셈에서는 극좌표끼리 곱셈에서는 크기는 곱하고 위상각은 더해주고 그리고 나누셈에서는 크기끼리는 나누어주고 나누셈을 하고 위상각은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복수 함수라는 개념을 제가 앞부분에서 제목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럼 복수 함수가 뭐냐? 복수 함수. 자, 요거 먼저 정의를 내리고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복수 함수. 자, 복수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은 임의의 복소수. 자, 임의의 복소수. 임의의 복소수 S에 대한 식을 S의 자, S에 대한 식을 자, GS라고 할 때 어떤 영역에서 자, 어떤 영역에서 GS가 모든 S 값에 대해 모든 S 값에 대해 하나의 값을 갖는다면 하나의 값을 갖는다면 GS를 복소수 S의 함수다. 자, 복소수 S의 함수다. 자, 정의를 내리는데요. 임의의 복소수 S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식을 GS라고 하면은 그럼 쉽게 얘기해서 변수 S는 복소수이기 때문에 복수함수 GS도 복소수가 된다 이 말이고요. 뭐 GS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GS는 실수부 플러스 J의 허수부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R-E G J I M G.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실수입니다. 실수. 리얼. 그죠? 여기 실수고요. 실제 수고. 요 I am은 가상의 수. 이미지너리. 그래서 거기에 imaginary number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실수, 허수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복소 평면에서 복소 변수 S의 값을 나타내는 면을 S평면, 그리고 GS의 값을 나타내는 평면을 GS평면, 뭐 이런 평면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괜히 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GS가 실수부 플러스 J 허수부다, 뭐 이 개념으로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소 함수로 나타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복소 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GS가 S제곱 플러스 2다. 자, GS 복수함수 GS를 S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낸다면 임의의 S 값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될 때에 요거 1대 임의의 S 값에 대한 복수함수, 임의의 S 값에 대한 복수함수 GS 값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책에는 뭐 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표를 가지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GS가 S제곱 플러스 1일 때 임의의 S값. 자, 그러면 직접 적어봅시다. S값이, 첫 번째 S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J 1이 될 때 S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J. 자, 그 결국 S도 뭡니까? S도 복소수입니다. S가 이 복소수고요. S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GS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GS 값을 구하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S 제곱을 값을 구해봅시다. S 대신에 S 제곱 플러스 1이니까 S 대신에 마이너스 1 플러스 J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계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I 올라갔고요. 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이렇게 하면은 1 마이너스 J2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S 값이 마이너스 0.75 플러스 J 0.25가 될 때에 GS 값을 구해라. 그 GS라는 것은 S에 대한 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S 대신에 저 앞에 주어진 저 값을 먼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0.75 플러스 J
0.25의 제곱 플러스 1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0.75 플러스 0.25 i가 되고요. 열 닫고 플러스 1.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1.5 마이너스 제 0.375가 됩니다. 0.375. 자,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제가 계산기 입력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기 입력해서 자, 계산기 입력해서요. 여러분들 지금 이 i라는 것은 복소수기 때문에 계산기에서 제일 처음에 모드를 누릅니다. 모드 MODE. 자, 계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FX570ES 플러스, 자, 계산기는 카시오고요. 카시오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카시오 FX570 ES 플러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모드를 먼저 누르고요. 모드에서 2번을 누릅니다. 모드에서 2번을 누르고요. 2번을 누르면 모드 들어가서 2번을 누르면 위에 계산기 액정 표면에서 액정 표면에 화면에 CMPLX라고 뜹니다. CMPLX. 여기 뭐냐? 복소수란 뜻입니다. 여기 컴플렉스 복소수란 뜻입니다.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계산기상에서 ENG 계산기에 보면 계산기에 보면은 ENG 위에 보면은 이렇게 I가 적혀 있습니다. 이 계산기 버튼이에요. 이 계산기에 계산기 버튼 요 I가 적혀 있기 때문에 컴플렉스 모드에서는 ENG 버튼을 누르더라도 I로 인식을 하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 눌러주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에 S 값이 마이너스 0.5 J 0.5. 자, 이렇게 했을 때 복수 함수 GS를 구하라. 쉽죠? 마이너스 0.5 플러스 J 0.5 제곱 플러스 1. 자, 또 해볼게요. 갈로 열고 마이너스 0.5 플러스 0.5 i에 갈로 닫고 제곱 플러스 1. 자, 여기서 1 마이너스 J 0.5가 나옵니다. 1 마이너스 J 0.5가 되고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0.5 했고, 자, 몇 개 더 해봅시다. 몇 개 더 해보면은, 네 번째가
0.75, 0.5. 자, S가 마이너스 0.25 플러스 J 0.75고요. 여기에서 GS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0.25 플러스 J 0.75의 제곱 플러스 1. 자, 여기서 계산을 하니까, 자, 계산기 눌러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25 플러스 0.75 i의 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0.5 요값이요. 0.5 마이너스 J 0.375가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0. S가 0.25 플러스 J 0.75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GS는 0.25 플러스 J 0.75의 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요거는 0.5에 0.5 J 0.375가 됩니다. 자, 위에서 했던 값하고 금방 네 번째 했던 거는 부호만 다릅니다. 실수 부호만 다르고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S 값이 주어졌을 때 S가 복소수로 주어지고요. S가 이렇게 복소수로 주어지고 또 GS 그 GS라는 것은 S에 대한 함수다, 그죠? S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는 GS가 있을 때 S 대신에 요 값, 복소수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된 그런 형태로 하더라도 결국에는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결과 같이 0.5는 실수부가 되고요. 0.375가 허수부 형태로 똑같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 그런다? GS, 그러니까 복소 함수라고 부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S의 값을 이제 S의 값들은 S의 값은 여기에서 궤적이란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용어 중에 자,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 보면은 왼쪽에 방금 제가 계산한 S값하고 복수 함수 GS로 이렇게 나타낸 값이 있고요. 서로 오른쪽에 보면은 S평면의 궤적에 대한 GS평면의 사상 이렇게 놨습니다. 사상이죠. 뭐 사상이라기보다는 여기 보면은 여기 무슨 의미하냐 이제 궤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흔적이죠. 지나간 흔적. 궤적은 지나간 자취 혹은 흔적
요걸 이야기를 궤적이라고 하고요. 요 그림에서 보면은 맨 좌측에 S 값이 보면은 마이너스 1,0죠. 자, 요 점이 뭡니까? 요 점이 마이너스 1 플러스 J 제로죠. 그리고 요 점에서 맨 아래쪽에 1 플러스 J 제로입니다. 1 플러스 J 제로는 어디입니까? 실수값이 1이고 허수가 여기죠. 1 플러스 J 제로 점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것은 0, J1이죠. 요 점이죠. 요 점. 0 플러스 J1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S 값에 대해서 요거는 S 평면상이고요. S 평면이라는 것은 실수 플러스 J 허수, 실수부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실수부 플러스 J 허수부가 되거든요. 이런 S 평면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요 뭐 가운데 같으면은 자 S에서 자 세 번째 값 보겠습니다. S 여기는 마이너스 0.5 플러스 J 0.5 그러니까 한 대략 여기 되겠죠. 요 점 정도 되겠네요. 요 점이 마이너스 0.5 플러스 J 0.5가 되겠죠. 오른쪽 편에도 보면은 요 정도 되겠죠. 0.5 플러스 J. 자, 요 점은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여기서 똑같이 요 점도 점을 0.5 플러스 J 0.5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S 값에 선을 쫙 직선을 꺼보면은 이런 삼각형 모양이 되고 요게 대응되는 그림을 그려보니까 여기에 GS의 맨 위쪽에 2 플러스 J0 2 플러스 J0가 어디 있습니까? 저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좀 빨간색으로 표현해 봅시다. 표시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 여기가 2 플러스 J0가 되죠. 2 플러스 J0 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운데 보자. 여기 한번 봅시다. 세 번째 거 1 마이너스 J0 J 0.5 1, 마이너스 자 대략 한 여기가 마이너스 J 0.5 정도 되겠죠. 쭉쭉쭉쭉 자 요 지점이 되겠네. 1, 그죠? 요 지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또 네 번째 거 보면은 네 번째 거 0.5 GS 값이니까 0.5 0.37로 0.5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되겠네.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점들을 쭉 이어버리니까 네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원점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또 대칭 되니까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자, 요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0.375가 되네요. 제 0.375가 되고 0.5, 제 0.375.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1, 제 0.5, 1, 0.5. 요 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요 지점이 제 0.5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5, 0.375 1.5, 0.375니까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5 여기가 1.5가 되겠죠. 1.5에 0.375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2,0 2 플러스 j 그러니까 요런 여기 사상이라 했을 때 여기 뜻이 뭐냐? 매핑이라 그럽니다. 매핑. MAPPING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맵은 지도니까 지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어떤 S 값에 대한 GS의 값을 GS 평면에 나타내는 것을 S 평면에서 GS 평면으로의 사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요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소 함수를 나타냈을 때 여러분은 S의 값에 대한 GS의 값을 구하고 그 S 평면상에서 또 GS 평면으로의 사상 그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면은 이런 왼쪽 편의 S 평면상에서는 삼각형 모양이지만은 GS 평면상으로 매핑을 하다 보면은 이런 하나의 이게 뭡니까 하나의 타원 접시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표현을 할 줄 알면은 되겠다는 거죠.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뭐 그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개념들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차근차근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 또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수학의 기초적인 뭐 기초 수학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조금 뭐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책 내용들 또 예제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된 도움이 될 만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첨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